그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영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회수가 80만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조회수가 완전 망했단 말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와 이거 뭐예요? 미쳤네. 초반 이탈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건 대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오늘은 그냥 원두커피 채널에서 시그니처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두커피 보관법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했던 영상인데 그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왔고 버린 채널에도 그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완전 망했단 말이죠. 왜 비슷한 내용의 영상 두 가지가 하나는 조회수가 뭐 80만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몇천밖에 안 나왔을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채널명을 건강커피 연구소라고 바꿔놨는데 예전에 이제 그냥 커피 채널이었죠. 네 맞아요. 그냥 커피 채널에서 올렸었던 원두보관법 영상에 대해서 그 영상에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초반부에 인트로가 들어가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인트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또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는데 인트로를 넣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인트로라는 게 의미가 있는 인트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커피 채널에서 올렸었던 그 원두보관법 영상의 인트로는 그냥 멋있기만 한 영상이 들어가요. 의미가 없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커다란 커피 머신에서 이렇게 원두 뽑고 있는 영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멋있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들었다. 이거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간단히 얘기해 드려보면 군인들이 휴가 갈 때 군복 다리죠. 다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휴가 나가면 누가 그거 봐요? 휴가 나갔는데 이게 다린 군복을 누가 봐? 인트로도 만든 사람은 내가 멋있게 만들었어. 뭐 주위 사람들한테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봐봐. 인트로 멋있게 인트로 멋있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 맞아요. 그거 보고 내가 인트로 열심히 만든 보람을 느껴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인트로랑 JB가 본인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초반에 한 30초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약 46%의 시청자가 30초 시점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적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54%가 나가는 거야? 54%가 나간 거죠. 이게 그래프가 급락을 하죠. 급락을. 이게 뭐냐 그러면 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이 원두 보관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영상을 켰어. 근데 초반에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는 의미도 모르겠는 인트로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돈 내고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관은 표를 내고 본 거지만 유튜브는 그 앞에 몇 초가 그 시간이 내가 드리는 이 영화에 드리는 비용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초반에 나가버린 사람들이 평균을 다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구글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 영상은 안에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고 시청 지속 시간이 짧은 영상이 되는 거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벌이가 안 되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인트로를 인트로를 넣는 건 필요해요. 그 인트로를 뒷부분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트로 요새 잘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피스타에 대해서도 이거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를 앞부분에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초반에 훅 끌어들이는 인트로인 거죠. 맞아. 진짜 많이 변했네 나도. 그래서 멋지기만 한 인트로가 아니라 내가 이 영상에서 뭘 얘기할지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는 인트로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건가? 뭐 JB 채널은 이때까지 많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보시면 와 이거 뭐예요? 미쳤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유튜브를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래프일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초반에 이탈은 저도 좀 있는데 오히려 중간에 올라가죠. 100%를 뚫어버리죠.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 영상이 한 달 만에 조회수 50만 원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인트로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초반 이탈이 일단 좀 적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JB도 퀴즈 내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퀴즈는 아니고 참여를 유도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 채널이 뷰티 채널이잖아요. 뷰티 채널이기 때문에 너네는 어떻게 꾸며야 된다를 얘기하는데 이제 A라는 유형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 B라는 유형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 C라는 유형은 이렇게 꾸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C 유형인지를 판단하려면 요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요 부분이 딱 그 설명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쭉 들었는데 다시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100%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야같다. 그 참여를 유도하면 이런 그래프는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조회수가 무조건 대박이 난다는 유튜브엔 100%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영상이 진짜 좋은 영상이네. 그래서 그런 참여 유도형 콘텐츠가 시청 지속 시간에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넣어야겠다 그런 내용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단기간에 10,000명을 넘어갔다는 그 운동 채널에서도 참여 유도인 거거든. 보면서 운동을 계속 따라 해야 되니까. 맞아. 따라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JB 그 영상이 망한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건데 결론이 없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편 뭐라 그래. 근데 유튜브에서 시리즈물을 만드는 걸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해요. 좋아요. 좋은데 시리즈를 만들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고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JB 그 영상 같은 실험 영상이니까 네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리즈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리즈물로 기획을 할 때는 나눠지는 한 편 한 편에서 뭐라도 배울 점, 도울 점이 있고 결론이 있고 끝내야 돼요. 그 결론을 보면서 다음 편에서는 뭘 얘기해 줄 건데 그것도 보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시리즈를 만들어야 돼.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결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 스스로 이러한 결론을 가지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쭉 리뷰를 해주고 마지막에 제가 결론 정리를 해주고 끝내요. 그리고 다음 편에 뭘 얘기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하나 지금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 네. 미스터 비스트 아시죠? 최고죠. 미스터 비스트가 오징어 게임이 한참 대박이 났을 때 지돈 상금 6억을 걸고 실제로 참가자가 200몇 명, 오징어 게임 원래 200몇 명 참가하잖아요. 네. 그 인원을 데리고 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미쳤다. 미쳤죠? 제작비 아마 수십억 들었을 거예요. 근데 25분짜리 한 편에 끝납니다. 그 영상. 일반적인 유튜버라면 여러 개로 나누겠죠. 저예산 영화보다 돈도 많이 썼네. 시리즈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거거든, 미스터 비스트는. 그래서 저 돈을 쓰고도 25분짜리 한 편에서 끝내버립니다. 완결성이 완벽하게 딱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조회수 1억회나 넘게 나온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시리즈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건 게 지금 제가 하나 더 지금 보여드릴 건데 예전에 신사임당 아시죠? 신사임당이 제일 처음 채널이 뜬 게 다마고찌라고 그래서 네.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스마트 스토어 가르쳐주는 그 시리즈물이잖아요. 그 시리즈잖아요. 근데 그거 잘 됐어요. 그걸로 신사임당은 지금의 신사임당이 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상이 엄청난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단순히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걸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사임당이 지금 위치까지 온 건데 분명히 시리즈물이죠. 네. 근데 그 영상은 매 편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얘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매 영상에서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씩 주고 근데 얘가 그 팁으로 뭔가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잘 됐어요 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얘가 이제 아직 초보니까 새로운 걸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거라는 식으로 해서 연결성이 계속 있게 시리즈물인데 매 편에 tip도 있고 그리고 도움도 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또 다음 편이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이제 구독자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키워드리자 했던 게 그걸 노리신 거구나. 시리즈물. 그러니까 우리도 다마고찌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을 보게 만드는 거는 충분히 채널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얘가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얘가 다음 편에서 뭘 보여줄지 이걸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딱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유튜브를 내가 딱 켰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1편, 2편, 3편을 올려놨다고 쳐요. 걔네가 순서대로 나한테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그치. 2편이 먼저 뜰 수도 있고요. 맞아요. 3편이 먼저 뜰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한 편이 떴어. 3편 썸네일 보고 궁금해서 켰어. 근데 앞에 1, 2편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 2편은 사람들이 보러 갈까요? 그냥 3편을 안 봐요.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죠. 안 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을 초반 이탈이니까 확 깎아먹겠죠. 1, 2편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3편을 만들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3편이어도 1, 2편을 살짝 간추려줘서 꼭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버리면 지금 이제 JB 영상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때도 그 첫 번째 원두보관법 영상에서 안 끝났죠. 맞아요. 그리고 2편을 올렸단 말이에요. 1편이 지금 보면은 조회수가 만에 넘어갔어요. 주제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만에는 넘어간 건데 2편은 그거보다 조회수가 훨씬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나오더라고요. 2편도 안 된 이유가 저것도 인트로 있어. 똑같은 인트로 떠넣었죠. 떠났어요. 만든 게 아까워서. 근데 또 2편은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2편은 그래도 1편보다 시청 지속 시간이 약간 길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2편을 일단은 보는 사람들은 1편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요. 그리고 2편은 결론이 있어. 1편에서부터 유지시켜놓은 궁금증을 2편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시켜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봐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던 게 저는 아니 2편이 시청 유지 시간이 더 긴데 왜 1편보다 안 보지?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유튜브가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걸 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거 어. 2편이다. 1편 안 본 사람들한테 노출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썸네일 클릭률도 높고 시청 지속 시간도 좋아도 네. 1편보다 조회수가 더 잘 나오니까 보통 힘들어요. 그렇네. 이거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하도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채널에서도 아까 그 50만짜리 있죠? 네. 50만짜리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A, B, C 유형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B 유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B 유형도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주세요라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래서 바로 B 유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청 지속 시간도 1편보다 당연히 좋고 네. 썸네일 클릭률도 1편보다 당연히 좋았어요. 근데 그 영상은 20만? 그것도 대박 난 거긴 한데 네. 20만까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딱 꺾여버려요. 그걸 알더라고요. 1편에서 궁금증을 가진 애들만 네. 이걸 보는 거야. 네. 그리고 비유형인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네. 1편 ABC 전체를 다루니까 더 많은 대상을 보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어. 요 사람들만 볼 거라는 걸 얘네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그래서 1편보다 많은 노출을 안 주더라. JB 영상에서 2편 영상이 또 뭐가 문제였냐 그러면 문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 네. 요 부분 있죠? 확 내려가네요. 확 내려가죠.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요때쯤에 대략적인 결론이 다 나요. 본인은 아, 모를 수도 있어. 몰랐어, 근데 몰랐어. 이 정도 봤으면 네. 원두를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구나가 다 나와. 어.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알겠네 하고 이 영상 좋네 하고 그 네. 시점에 확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뭐 결론은 뭔데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최대한 결론은 늦게 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결론을 내가 빨리 내줘야 어쩔 수 없이 흐름상 결론을 내가 빨리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결론을 내주는 그 시점에서 끝내버렸어야 되네. 아니요. 아니요? 썸네일에서는 얘기 안 했던 아. 새로운 궁금증을 하나 더 던지는 거야. 아.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하고 좋아하지 오히려. 아. 결론이 딱 났는데 그럼 그 결론에서 나 이런 것도 더 알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미리 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안 나가죠. 그게 이 전체적인 구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이어지게 만드는 구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두갈식으로 가면 안 돼요. 병렬식으로 가요. 쇼츠는 두갈식으로 가도 돼요. 두갈식, 병렬식 이런 거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네.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어. 중간중간에 계속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쭉 이어지게 하느냐. 네. 근데 미갈식도 좋고 병렬식도 좋은데 두갈식은 별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살 수 있는 가성비 최고 냉장고 세대 이렇게 썸네일에 써놨어. 영상을 딱 시작하면 냉장고 A, B, C가 있는데 A는 이래서 좋고요. B는 이래서 좋고요. C는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하면 A, B, C가 있는 데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건 아닌데 A, B, C가 많이 있는 나가버린다. 데에서 많이 나가버리고 결론이 걔네가 시청 지속 시간을 다 깎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뭐가 좋은 건데 라고 얘기를 좀 욕을 하면서 보더라도 냉장고 A가 있는데 A는 이래서 좋고요. 냉장고 B가 있는데 B는 이래서 좋고요. 냉장고 C가 있는데 C는 이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A, B, C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탤게요. 거기다가 90만 원짜리 가성비 제품은 ABC가 이렇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가면 네. 썸네일에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니까 오케이, 좋아하겠죠.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영상 길이도 늘리고 네. 그러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도 올라가겠죠.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네. 망한 영상은 네. 왜 망했는지 지금 네. 설명을 드렸죠. 네. 일단은 초반 인트로가 있다. 네. 그리고 두 편으로 나눴다. 네. 구성의 초반부에 끝까지 안 봐도 사람들이 대충 자기들이 궁금했던 점이 다 해결되게 만들어져 버렸다. 결론을 너무 빨리 내줬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내용이지만 네. 시청 지속 시간이 짧아졌다. 첫 번째 영상 그래서 안 된 거고 그냥 다시 원더커피 만든다. 채널을 만들고 거기 새로 올린 영상은 왜 이렇게 잘 됐냐 그걸 한번 볼게요. 네. 그럼 그 영상의 그래프를 보면 이것도 초반 이탈이 좀 많아요. 네. 한 48% 정도가 초반에 나갔어요. 네. 이것도 뭐 초반에 많이 나갔네 사람들 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딱 들어가셔가지고 커피 원두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조회수가 1등인 영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나 뭐 광고를 억지로 조회수를 올린 영상도 있고 그런 거 빼고 일반인이 만든 원두하고 관련된 영상들 중에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노출이 한 1,400에서 1,500만 회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인데 네. 5천만 아니에요? 5천만인가요? 네. 그런데 1,400만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80만 명이 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고 그 중에는 커피 연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수로 누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그 이탈률인 거야. 네네. 초반에 이탈률이 높은 거랑 조회수가 엄청 쌓이면서 이탈률이 올라가는 거랑은 네. 다르거든요. 유튜브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높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또 유튜브 입장에서 좋은 영상인 이유는 인트로 없어요. 이거 네. 그 인트로가 빠지고 네. 바로 영상 초반부에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인트로를 넣었어요. 후킹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거 가르쳐 줄 거고 이런 거 내가 얘기해 줄 거고 공감을 일으키는 내가 지금 커피를 이렇게 보관을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보관했더니 잘 되더라. 니들도 궁금하지. 그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멘트들이 초반에 들어간단 말이죠. 초반 이탈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해. 네.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걸 알면 너도 나처럼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해결책까지 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JB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전문성? 보여주는 거?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건강 채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옛날에 아파봤는데 이렇게 해서 나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흰 가운 입고 나오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내가 전문가인데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전문가로서 연구해서 해결했어. 그래 버리면 완전 후킹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끝까지 보면 무조건 내가 뭔가 남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작 부분에 안 나가면 잘 안 나가요. 근데 진짜 제 영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분석해 주는 걸 들으니까 재밌네요. 재밌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갖고 사람들 일단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당연히 첫 번째는 내용이 좋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다 좋아요. 어느 정도 이상 클래스를 유튜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용은 다 좋단 말이야. 얘를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유튜브는 상호 경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구성을 잘 짜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오래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진용진 누군지 아시죠? 거기도 유튜브 천재란 얘기가 이 칭찬이에요. 완전 네. 또라이인 게 영상에 손흥민이 나오거든요. 네. 썸네일에 손흥민이 나온다는 얘기를 안 넣어요. 미친 거죠. 대박이다. 얼마나 욕심 나겠어요. 얘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중간에 보다 보면 손흥민이 나와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는 환호를 거죠. 하는 거네. 환호를 하는 거죠. 네. 와, 이 미쳤다. 네. 그게 구성을 잘 짜는 영상인 거죠. 괜찮은데 어디 이거 나도 써먹을 데가 없나?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는 구성. 네. 요거를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네. 예전에 이제 JB한테 줬던 그 대본 분석에도 있었던 건데 썸네일이 그거예요. 등이 넓어지는 운동법. 그러면 사람들이 그 썸네일에서 등이 넓어지기 위한 운동법을 알려주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겠죠. 네. 그럼 초반부에 여러분 등이 넓어지고 싶으시죠?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공감을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 그러면 등이 네. 넓어지기 위한 운동법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주고 근데 네. 그거 중에서 턱걸이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사람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턱걸이를 많이 하면 등이 커지는데 운동 초보들은 팔 힘이 없어서 등 근육을 다 쓰기도 전에 턱걸이를 못 하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람들이 그럼 궁금증이 하나 새로운 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묶어라. 턱걸이에 네 팔을 묶어라. 그게 팔거든요. 네. 또 거기서 그 물건 홍보까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팔고 있다. 근데 그 밴드도 함부로 아무거나 쓰면 팔목 상한다. 네. 그러면서 또 궁금증. 팔목이 안 상하려면 어떤 밴드를 골라야 된다. 아. 그래서 그 밴드는 요러이러한 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러이러한 점이 밴드는 내가 팔고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도 유도하고 정보도 주고. 그렇구나. 질문 궁금증 질문 궁금증 질문 궁금증인데 중간중간에 세일즈 포인트까지 들어간 거죠. 좋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끝까지 또 보고 물건도 사줄 사람은 사주고 안 사더라도 이 사람 장사꾼이네? 얘 돈 벌려고 영상 만들었네 소리가 안 나오진 않겠지만 적게 나오죠. 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내 영상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원두 보관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또 안 쓰고 있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노출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80만 정도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JB 채널에서 시그니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문가다, 찐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실험도 하고 그리고 결과도 보여주고 나중에 제품 추천까지 하잖아요. 네. 이 영상으로 구독자가 한 10,000명 늘었죠. 맞아요. 10,000명 10,000명 가까이 늘었고. 늘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저는 이걸 되게 놀랐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 영상에서 뭔가 물건을 추천해요. 네. 근데 네. JB는 그걸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완전히 이 채널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끝내고 완결성, 연결성으로 간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으로 매출이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거고
온도보관법을 영상 한 3개 더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뒤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이제 결론을 내드리고 나서 그 결론을 찾았는데 새로운 문제점을 제가 그 안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찾아내요. 그걸 또 공개를 하고 그 다음 편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솔루션을 해결한 제품을 또 여러 개 골라와가지고 비교를 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품 판매에서 빵 터져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혹시 전편 안 보셨으면 네. 앞에 영상들 쭉 다 네. 보시면 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구성을 JB 영상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팁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궁금증을 주고 궁금증 해결을 새로운 궁금증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인 많이 찾아봤어요. 어우, 정말 좋은 방법. 아 그래요? 지식인에 가서 네. 내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로 검색을 해요. 네. 수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감 누를 수 있거든요. 질문에다가 뭐 저는 뭐 여드름이 많이 나요. 뭐 이러면 어린애가 그걸 했으면 거기 공감이 막 박혀 있단 말이야. 네. 그런 질문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뭐냐? 나랑 비슷한 주제를 다른 영상들을 찾아가서 네.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봐요. 댓글들을 봐라. 댓글들을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요것도 알려주세요. 요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질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라는 세상이 워낙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전에도 내가 지금 다룬 주제를 다른 사람들이 다뤘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완전 오리지널하게 내가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러면 전에 다뤘던 사람들 영상들을 보고 그 내용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뭘 얘기했는지 그리고 뭘 얘기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영상의 댓글들을 살펴봐라. 내용들을 모아서 영상 중간중간에 니들 이것도 궁금했지, 니들 이것도 궁금했지 하면서 네. 궁금증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냐고, 쟤는 내가 이걸 궁금해할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독심술을 가지고 있어. 뭔가 전문가라는 느낌도 주고 공감도 주고 영상의 내용이 좀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결국 노력은 필수적인 거다. 정말 여러 가지로 유튜브에서 중요한 게 있지만 네. 썸네일이 중요해요?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해요? 네. 뭐가 중요해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컨텐츠. 그게 뭐냐 그럼 썸네일은 어디까지나 심하게 얘기하면 낚시예요. 관심을 끌어오는 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 전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트에 가면 안에 있는 상품들의 맛을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다. 이 썸네일은 포장지다. 포장지죠, 포장지. 포장지가 이뻐야지 일단 사들고 가서 맛이라도 본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이 맛이 맛이다지 또 사고 재구매가 일어날 재구매가 거고. 일어나고 그렇지, 포장지가 이뻐야 한 번이라도 맛을 볼 거다. 그리고 여기서 썸네일보다 시청 지속 시간 대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클릭베이트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클릭베이트? 베이트가 함정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클릭하게 만드는 함정이란 뜻인 거거든요. 아. 유튜버가 그걸 정말 싫어해요. 썸네일 클릭률은 엄청 높은데 네. 시청 지속 시간이 극도로 짧은 영상들은 이거는 클릭베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가. 그래서 그 영상 오히려 썸네일 클릭률이 낮은 영상들보다도 노출을 더 죽여버려요. 얘는 그냥 낚시했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다른 양질의 컨텐츠한테 시켜줄 노출을 얘한테 속은 게 돼버린다. 싫어할 만 하겠다. 구글 입장에서 낚시질 당해서 낚시질 이 영상이 당-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유튜브 맨날 이런 것만 올라와. 그치, 그치. 근데 또 다른 게 썸네일 클릭률이 조금 낮더라도 네. 시청 지속 시간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가 내가 그러면 이 영상을 노출을 잘못 시켜주고 있나? 라고 생각해. 이쪽으로 노출을 시켜줬는데 네. 한 1000명한테 노출시켜줬는데 한 5명밖에 안 봤어. 근데 그 5명은 다 끝까지 봐.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노출을 잘못 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높아지는 방향을 찾아봐요. 왜냐면 클릭률만 올라가면 이 영상으로 지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되지만 네. 저는 굳이 따지면 4대6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본이 좋으면 네. 썸네일이 개판이어도 네. 뜨는 애들은 뜹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카 같은 사람들이 썸네일 클릭률이 되게 낮았을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작던 시절에도 봤거든요. 썸네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골라주는 썸네일 그걸 쓴 거죠. 네. 근데도 본 사람들은 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거 뭐지?
노출을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방향도 틀어보고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이 슈카 채널이 되게 작던 시절인데도 몇십만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썸네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슈카는 썸네일 신경 썼으면 훨씬 빨리 클 수 있었는데 되게 늦게 컸어요. 근데 발동이 늦게 걸린 거고 그때부터는 오, 이 사람 뭐지가 돼서 이제 훅 올라가긴 했죠.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가는. 근데 썸네일로는 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안 그 되죠. 사람이 만약에 꾸준하지 않았더라면 갈 사람이라도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함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공통된 주제로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대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썸네일은 만들다 보면 대본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계속 늘어요. 둘 다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되게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영상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에 내용도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못 바꾸죠. 유튜브는 한 번 올린 영상은 자르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흐림 처리는 되잖아요. 흐림 처리 그리고 아예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고. 그건 할 수 있는데 안에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썸네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본 한 번 쓸 때 무조건 잘 써야 됩니다. 다음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썸네일을 어떤 주기로 바꿔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한번 바꿔봐야 되는지 나 이것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작은 채널일 때는 솔직히 별로 의미 없고 네네. 어느 정도 큰 채널이 됐을 때는 네. 썸네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네. 영상 딱 올리고 초반 반응 보고 바꾸고 이걸 해야 돼요. 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이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주세요. 썸네일 바꾸는 주기 뭐 그 시간에 썸네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뭐 말씀드린 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이해 잘 됐고요. 또 하나 더 부탁해도 돼요? 어떤 거? 20대, 30대가 하는 유튜브 스타일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보면은 20, 3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네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기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40대가 유리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유튜브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유튜브를 만들면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제 또래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채널 정체성하고도 맞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같이 네.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네네. 그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참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다음번에는 그 썸네일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 30대가 아니라 40대들이 어떤 영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 그거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유튜브를 꿈꾸시거나 기존에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댓글 순서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상담은 매일 한두 분 정도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